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손인수의 체형 필라테스 손인수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못 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조금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좀 바빠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참 안 나는데, 자, 올해도 제가 시간 날 때 무조건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주제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건강이 첫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주제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했는데요. 그 카이로프랙틱의 기본 철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은 셀프 힐링,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힘을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이모셔널, 피지컬, 케미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먼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일어나는 현상, 그 반응을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을 아셔야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데요. 갑자기 큰 호랑이가 앞에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키실까요? 잘 상상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 자, 깜짝 놀라셨죠? 자, 요때 일어나는 반응이 이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놀라면,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 일으키는 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우리 몸에 뭐 아드레날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카디악 아웃풋, 그 심장 박동이 이제 빨라지고요. 그걸로 혈류가 많이 가겠죠. 그 다음에 블러드 프레셔가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캐타볼릭 액티비티스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이화 작용인데요. 이 이화 작용은 우리가 에너지를 바로 쓸 수 있게끔 에너지를 바로 피로 이제 혈류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런 호랑이한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바디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런 근육이나 이런 것을 이제 분해해서 바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죠. 자, 이거와 반대로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에나발릭 액티비티스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동화작용입니다. 이 동화작용은 이화작용하고 정반대로 우리가 흡수한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생성하는 거고 우리 몸을 힐링할 수도 있고 그로스, 성장시키고 리페어, 수리 또는 재생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은 이 동화작용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고 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뮨 시스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는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나 어떤 질병에 걸리기가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떨어지는 것이 있는지 이제 러닝하고 메모리. 여러분, 우리 지금 앞에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뭐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일어나 중국어 이런 공부가 안 되겠죠. 또 메모리, 친구 집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메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이런 쪽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요. sensitivity of sensory organ. 우리 몸의 기관이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런 주위 환경이나 느낌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듣고 또 잘 느껴야만 이런 호랑이 앞에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급성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성으로 가서 뭐 6개월, 1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이게 아주 민감해지면 ADHD라고 주의력 결핍 과도 행동 장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민감하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ADHD가 있다 그러면 약을 처방할 것이 아니고 이런 스트레스를 먼저 잘 체크해 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만약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119처럼 달려가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운도 힐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꼭 필요한 물질인데 긴박한 상황에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몸이 부상의 위험도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피검사 중에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피검사상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스트레스가 최근에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몸 세포 어딘가에 상처가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됩니다. 자, 또 하나 올라가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글루코스,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 혈당 같은 경우도 뭐 급성일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성화가 된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 글루코스는 이 인슐린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거의 질병은 요즘에 이제 인슐린하고 연관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제2형 당뇨가 암을 유발한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인슐린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성화가 되면 인슐린이 또 증가가 돼서 비만의 또 원인이 되고요. 당뇨병의 원인도 되니까 일단 첫 번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모셔널 스트레스, 또 피지컬 스트레스, 그 다음에 케미컬 스트레스 이렇게 있는데 이모셔널 스트레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을 때인데 분노에 휩싸이거나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꽉 이렇게 억압하고 억누르면 이 감정적 스트레스가 이제 심해지는 거죠. 이 감정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으면요, CDC에서 발표했어요. 이 CDC는요, 미국에 있는 그 질병통제예방센터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모든 병의 85%는 바로 이 이모션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은 병을 지금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잘 조절하시면 좋겠고요. 이 케미컬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케미컬 스트레스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약이거든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약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또 알코올이나 몸에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패스트푸드를 매일 드시고 그러시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삼가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스트레스가 이모셔널, 피지컬, 케미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이든 우리 몸이 똑같이 스트레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지컬 스트레스. 피지컬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과하게 너무 일을 많이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체형이 틀어져도 우리 몸이 똑같이 스트레스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스 반응 있잖아요.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뛰고 또 이런 기억이나 이런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는 그 반응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지컬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또 전체가 지금 영어로 나와서 여러분들 또 스트레스, 지금 스트레스 반응을 또 일으키시고 계시죠? 자, 제가 이게 리서치이기 때문에요. 리서치의 그 출처를 좀 밝히기 위해서 그냥 원문 원어 그대로 갖고 왔고요. 제가 한국말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얘기의 어쨌든 핵심은 lack of proper motion in the spine. 우리의 척추가 틀어져서 모션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몸은 represent a stressor. 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스 반응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체형을 반듯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목을 하나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이 반듯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목이라고 그러죠. 목이 앞으로 쭉 빠지게 되면 1인치 빠질 때마다 이 목 디스크하고 이 스파이널 조인트에 프레셔가 2배, 2배의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그 피지올로지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목 커브를 반드시 여러분 체크업하시고 또 유지하시려고 또 운동도 하시고 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목 커브에 관련된 리서치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Loss of cervical curve, 이게 이제 일자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목은 우리 몸의 그 척수, 스파이널 코드라는 척수가 있는데 그 척수를 7cm 정도 늘린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척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7cm 이상 늘어나서 평생을 산다 그러면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디지즈를 일으키는, 질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loss of cervical lordosis, 그 일자목은 lung capacity가 30%가 준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폐활량, 그러니까 산소가 30%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목을 앞으로 쭉 빼시고요. 한번 숨을 깊게 들여 마셔 보십시오. 한번 마셔 보세요. 그러면 숨 마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자, 평상시에 목이 일자목 또는 앞으로 빠져 있는 자라목이라면 이렇게 산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loss of curve, 커브가 소실이 되면은 이뮨 시스템에 문제가 돼서 increase sensitivity to pain, 그러니까 그 통증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통증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계속 아프다라고 느끼실 때는 이런 목 커브도 반드시 한번 체크업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일자목일 경우에는요, reduce endorphin, 여러분 엔돌핀 아시죠? 뇌에서 나오는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이 엔돌핀이 이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는 이 섬유 근육통 환자분들을 뵈면 거의 일자목이세요. 그래서 이 목 커브를 반드시 예방도 하셔야 되고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다른 리서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비컬 커브가, 목 커브가 소실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 펑션, 시력, 눈도 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파스처, 자세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밸런스, 중심을 상당히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 쪽에 그 중심을 관장하는 프로프리셉션이라고 그게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게이트, 걸음걸이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중요한 거 TMJ라고 이 턱관절 환자분들 많으신데 턱관절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목을 쭉 빼시고 입을 딱 벌려서 딱딱딱 한번 씹어 보세요. 그러시면 이 턱관절이 잘 이렇게 뭔가가 딱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그럼 되게 불편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환자분들도 미국에 있을 때 뭐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거의 99%가 전부 일자목이시거든요. 그래서 목을 반드시 체크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2020년 올해는 여러분 모두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서 질병에서부터 또 해방되시고 또 통증에서도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강이 뭔가 우리나라 이제 사전을 찾아봤는데, 자, 건강이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셔널 또는 피지컬리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서 올해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